이번 시간에는 관광문화 해설론 제6장 해설 대상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프로그램에는 고정된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므로 해설 대상자에 따라서 해설 내용의 수준, 방법, 해설 장소 등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설 프로그램 계획 시 해설 대상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이 장에서는 해설에서 대상자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간 발달 단계별 특징 및 해설 현장에서의 연령별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의 관심 정도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참가 대상의 신체적, 물리적 상황에 따른 고려 사항 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목차와 학습 목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대상에 대한 이해 1장 해설에서 대상자 이해의 필요성 2장 인간 발달 단계별 특징 3장 해설 현장에서 대상별 특징 및 프로그램 성격 4장 참가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 내용 학습 목표 하나 해설의 기획 또는 계획 시 대상자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 인간 발달 단계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 연령별 해설 현장에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나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한다. 하나 참가 대상의 사전 조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1장 해설 대상자 이해의 필요성 해설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일정한 특성을 가진 고정된 계층이 아닙니다. 이는 해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설은 해설 현장에서 참가자와 해설가가 대변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설가가 유치원 원아를 만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령으로 구분된 참가자가 아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만날 수도 또 정신지체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가는 연령, 교육 수준, 문화적 배경, 경험, 물리적 체력 조건, 지적 능력, 참여 동기와 기대, 참여 그룹의 성격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가가 프로그램 참가 대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참가자들의 특성은 해설 프로그램의 계획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 맞춰 설계된 프로그램이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에는 활용될 수 없거나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연령 등을 가능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 시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사항과 참가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미리 파악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설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해설 지역의 방문객 수는 얼마인가?
방문 패턴도 분석해야 하고 체류 시간도 분석해야 합니다. 방문객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는가? 방문객은 이 지역을 왜 방문하는가? 해설 지역 내에서 방문객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방문객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방문객은 해설 대상지와 자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해설 대상 지역에 접근 가능한 잠재적 고객은 얼마나 있는가? 잠재적 고객은 누구인가? 잠재적 고객은 왜 이곳에 오지 않는가? 잠재적 고객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잠재적 고객은 해설 대상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문객은 해설 자원, 경험, 시설, 스태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문객에 관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가? 조사한 방문객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 방문객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2장 인간 발달 단계별 특징. 인간은 체내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망하는 순간까지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발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간의 발달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변화는 진보적인 측면과 퇴행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인간 발달의 속도는 사람마다 모두 달라서 단계별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달적 변화 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즉, 예측 불가 변화가 아니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발달 단계별 특징을 이해하면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해설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 인간 발달 단계별 특징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세에서 6세의 유아기, 운동 기능과 체력의 신장, 자기중심적인 사고,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해 세상을 보는 눈이 비논리적, 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창의력, 상상력 풍부, 자율성, 자기통제력 증가, 친구의 중요성이 증가하나 가족이 생활의 중심, 6에서 11세 아동기, 신체의 성장 속도가 느려짐, 체력과 운동 기능의 급속한 신장, 유아기의 자기 중심성이 사라짐, 기억력과 언어 기능 증가, 자아 개념 발달, 친구가 생활의 중심. 11에서 20세 청소년기와 청년기,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고 체형의 변화가 나타남, 성적 성숙이 이루어짐, 추상적 사고 가능, 청년기에 자기 중심성이 나타남, 자아 정체감의 확립에 따른 문제 대두, 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영향력이 커짐. 20에서 40세 성인기, 신체적 건강이 최고조에 달하다가 서서히 감퇴되기 시작, 지적 능력이 더 복잡해지고 추상적인 사고 발달, 결혼하여 부모의 역할을 담당, 직업을 갖고 직업생활 영위, 자아 정체감이 계속해서 발달. 40에서 60세 중장년기, 신체적 건강과 체력이 저하되기 시작, 실제 문제 해결 능력 증가, 새로운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저하,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의 이중 책임으로 스트레스 발생. 자녀들이 떠나고 빈 둥지 증후군이 나타남.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 60세 이후 노년기. 반응 시간이 더뎌 여러 가지 기능에 영향을 미침. 지적 능력과 기억력 감퇴. 은퇴로 인해 수입은 감소하나 여가 시간은 많아짐. 3장. 해설 현장에서 대상별 특징 및 프로그램 성격. 1. 해설 현장에서 연령별 특징. 해설 현장에서 발달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은 각각 다릅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므로 해설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이들의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학 전인 2에서 6세 유아들은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나무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에도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이, 상상, 탐험은 이 시기의 아이들이 세상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중심의 설명보다는 상징이나 직접적인 발견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보통 성인의 소통 방법으로는 유아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아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아기의 아이들은 오랜 시간 앉아서 해설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프로그램 등을 취학 전 유아기 아이에게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설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 맞춤형의 별도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과 아이들 주변 환경을 단순하게 다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활동성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감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해설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은 활동량이 많아 움직임이 많으며 산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해설 프로그램에 아동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이 계층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감성과 지성을 적절하게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경험을 포함해야 하지만 해설 자원에 대한 이해, 분류, 분석 등의 정신적 작용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어떤 규칙이나 법규 뒤에 있는 이유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놀이나 만들기 등을 활용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집중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 해설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설 현장에서 중고등학생은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참여자의 성격을 띠고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설 현장에서 중고등학생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참여자의 성격을 띠고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생 때 경험했던 해설과 달리 이 시기에는 해설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숲 해설을 예로 들면 초등학생 때에는 숲에서 경험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숲은 덥고 습하며 벌레에 물리고 지저분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 시 중고등학생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일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을 아이로 인식하지 않고 성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놀이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놀이 자체가 유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은 해설 프로그램을 학습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설은 지겨운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령의 계층에는 단순한 설명식 해설이 아니라 책임감을 부여해 주거나 프로그램 내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식 또는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할 수 있는 프로젝트식 해설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해설 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성향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계층에 비해서 집중의 시간이 길게 나타납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높습니다. 이와 같이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다양한 연령 집단인데 각 집단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서로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진행은 성인과 어린이의 지적 수준이나 경험, 관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참가자들의 흥미나 관심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추상적인 경험을 통해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복잡한 주제로 내용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추상적인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선호하거나 관심을 갖는 대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프로그램 참여 대상의 관심 정도에 따른 고려사항. 최근 해설 프로그램의 참여 경향을 살펴보면 해설 프로그램은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의 재참여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숲을 방문해 숲 해설에 참여하고 그 해설에 좋은 평가를 했던 방문객은 다음에 다른 숲을 방문할 때 숲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미술관 또는 박물관을 해설 없이 그냥 관람한 사람보다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흥미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다음에 다른 박물관을 찾았을 때 다시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참여는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크게 관심 희박형, 관심 왕성형, 실천 행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해설 프로그램도 그 성격을 달리해야 합니다. 관심 희박형, 단순 방문객,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방문객, 학습이나 해설 자원 자체에 대한 낮은 흥미,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을 바람. 일회성 프로그램 제공, 해설 자원 또는 대상 지역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오락적 요소의 비중을 높임, 전문적이기보다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 관심 왕성형, 해설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목적, 해설 내용과 자원에 대한 흥미가 높음,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있음. 일회성 또는 연속적 프로그램 제공,
해설 자원과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 프로그램. 오락적 요소의 비중을 낮추고 지적, 감성적 요소의 비중을 높임. 해설 자원과 대상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포함. 실천 행동형. 적극적인 해설 프로그램 참여가 목적. 자원과 대상 지역에 대해 수준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음. 해설 자원과 대상 지역을 위해 보호 활동과 같은 실전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 연속적 프로그램 제공. 해설 자원과 대상 지역에 대한 보호 활동 및 관리 활동에 참여 가능. 단순 참여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책임 있는 활동에 참여. 해설 진행 보조 및 자원봉사 활동 가능. 관심 희박형은 해설 참여를 목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방문객으로 해설 대상 지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설의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해설 프로그램이 즐겁고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참가자들에게 해설을 진행할 때에는 쉽고 재미있게 해설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해설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추후에 재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잠재적인 대상들을 해설 프로그램으로 유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왕성형은 해설 대상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가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방문객들은 방문 전에 해설 지역 또는 자원에 대해서 꼼꼼히 정보를 수집하고 해설 참여 시간, 해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마니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유형의 사람들은 해설 자원 지역, 내용 등에 관심이 많고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대상이 되는 해설 자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락적인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설의 내용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므로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행동형은 단순히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해설 자원과 대상에 대해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닌 해설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행동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해설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과정에 참여시킬 수도 있으며 해설 진행을 보조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해설 프로그램의 성격은 연령 외에도 참여 대상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경험한 유형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듣는 프로그램 이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참가 대상의 관심이나 이전의 경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참가 대상자의 신체적, 물리적 상황에 따른 고려사항. 발달 단계나 관심 유형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신체적,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해설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한 숙지와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16년 현재 약 244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20명 가운데 1명이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장애인들은 여타 방문객과 다른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뿐만 아니라 자연 지역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대되면서
해설 현장을 찾아오는 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는 경우 해설만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설 기술 이외에 장애에 따른 다른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사항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해설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소통의 다른 방법인 수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다른 감각 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를 살려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 장애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설가나 기획자들이 각각의 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고 따라서 해설을 의뢰한 기관이나 해당 장애와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 구성하고 이를 전문가에게 보여주어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을 찾아내고 각 대상에 맞게 수정하도록 합니다.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노인은 해설 프로그램의 재참여 기회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노인의 특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운동성 저하, 청력의 손실, 시력 저하 등 크게 3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 대상의 해설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평평하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으로 코스를 선정해야 하며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코스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걷기보다 한자리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설가들은 큰 목소리로 이해를 해야 하고 글씨가 작은 책자나 설명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경우 삶의 경험이 풍부하므로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이 해설 현장을 찾게 됩니다. 관광 분야에서 해설은 중요한 관광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고 있는데 관광객들에게 해설 프로그램의 참여는 관광을 더 의미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해설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의 언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통역을 두어야 합니다. 통역을 쓰면 평소 해설하는 것보다 2배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설 계획 시에 이를 고려하여 내용이나 코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역을 쓰기 어렵다면 사전에 읽기 자료나 해설판 등을 외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설치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무선 해설기에 각국의 언어로 해설 내용을 녹음하여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해설의 경우 참가자들이 속한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매너에 민감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속한 국가에 대한 이해와 갖추어야 할 매너를 고려해야 합니다. 4장 참가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해설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참가 대상에 따라 소재, 주제, 내용, 코스, 소요 시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제시한 사전 조사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 내용, 프로그램 진행 예정일, 날짜, 날씨 등, 참가 대상 연령, 성별 등, 프로그램 참가 목적,
참가 유형, 개인 참여, 혼자, 자녀를 동반한 가족,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 친구, 동료, 기타. 그룹 참여, 소속, 소속의 성격 및 특징, 신체적 물리적 특징, 정서적 심리적 특징, 참가자들의 해설 프로그램 요구사항, 이전의 해설 경험 유무와 해설 내용, 해설 프로그램 개발 진행 시 고려사항, 참가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참가자의 특성과 특정 집단에서 요구하는 바를 미리 알아두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설 계획과 진행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둡니다.